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자, 오늘 정말 굉장히 좋고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노트북인데요. 여기 있는 노트북은 어로스의 17X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아이 뭐 노트북 요즘 뭐 비싸긴 한데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노트북 지갑이 많이 두꺼워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노트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텔 코어 i9 10세대가 들어갔고 그래픽카드는 무려 지포스 RTX 2080 슈퍼기 때문이죠. 아이 뭐 좋다고 하는 건 다 들어박았습니다 그냥. 이거 뭐 엄청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로스 17X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제품은 한 2주는 아니고 한 3주 정도 제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그래도 성능 비교는 뭐 다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뿅! 디자인은 과함과 절제의 딱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힘을 더 줬다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힘을 뺐다면 조금 심심했을 디자인이었겠죠. 전면, 측면, 후면 그냥 놔둬도 될 법한 곳의 면을 더 나눴거든요. 아마 금형 제작할 때 욕했을 겁니다. 그냥 민자로 밀지 왜 여기다가 몰드를 더 넣으려고 하냐? 아유. 그래도 그 덕분에 어로스 특유의 디자인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상판과 팜레스트에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단단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슈퍼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투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고성능 느낌은 제대로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LED 라이팅이 눈에 들어와요. 우선 앞쪽에도 있고요. 키보드는 뭐 당연하고 전원부 근처에도 라이팅 기능이 있고요. 후면과 어로스 로고에서도 라이팅 기능이 있어서 진짜 어딜 봐도 번쩍번쩍합니다. RGB뽕 좋아하는 제 스타일이네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딱 한 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고정 라이팅이거든요. 차라리 배터리 용량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다면 훨씬 쓸모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네요. 크기는 가로는 396mm, 세로는 293mm, 높이는 38mm, 무게는 약 3.75kg이라고 합니다. 17인치라는 크기, 발열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쿨링 시스템들, 무엇보다 스펙이 깡패다 보니 무게는 일반적인 노트북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편이네요. 포트는 양측면,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좌측은 DP 1.4가 지원되는 타입C와 썬더볼트 3, 그리고 USB 3.1 타입A가 있고요. 이어폰 마이크 잭이 위치하고 있죠. 우측으로 넘어가보면 USB 3.2 타입A 2개, USB 3.2 타입C 1개, SD카드 슬롯 하나, 후면으로 넘어가보면 DC 잭 2개, HDMI 2.0 하나,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왜 DC가 2개인지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포트에 대해 전혀 불만 없습니다. 확장성 기가 막히죠. DP 1.4, 썬더볼트 3, HDMI 2.0을 통해 트리플 모니터까지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는 넣어줘야 하이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우선 디스플레이는 3mm 슈퍼슬림 베젤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상당히 베젤이 얇은 게 보여지죠. 스펙은 17인치 크기, 풀 HD의 상도, 240Hz 주사율, 3ms/s의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만 보면 완벽한 게이밍 용도죠. 시야각은 IPS라서 저는 만족합니다. 살짝 색이 흐려지는 거야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그러하니 넘어가도 되고, 그 IPS 특유의 찐득거리는 색감이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기는 해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격대를 측정해 봐도 sRGB는 99%, 나머지 결과도 70%대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은 해주고 있는 디스플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가 310 칸델라가 나오기 때문에 밝기에 대해서도 크게 아쉽지도 않고요. 빛샘은 없고 좌측 상단에 아주 미세하게 번짐이 보이는데 촬영할 땐 조금 더 대비가 심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사용 영역에서도 불편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완벽한 게임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크기가 크기인지라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의 내구성이 보장된 홈런 스위치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타이핑을 해보면 그 느낌이 참 오묘한데요. 뭐 이런 느낌의 클릭 타입의 느낌은 확실한데 서걱거림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힘들이지 않고 타이핑도 가능하며 키스트로크도 얇은 편이라서 더 빠른 입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확실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용한 곳에선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깨알같은 RGB 퓨전 2.0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LED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장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트랙패드는 요즘 다들 워낙 좋아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고 평이하고 멀티체에서 잘 먹히고 소리도 크지 않고 제 기준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트랙패드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는 팜레스트와 키보드 위쪽에서 소리가 유저에게 바로 꽂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잘 잡혀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특정 영역이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스피커 볼륨을 100%로 키우면 소리가 살짝 찢어집니다. 출력을 감당 못하는 건데요. 80% 수준 정도로만 사용을 해도 밸런스와 볼륨을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로스 17X의 성능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성능을 확인해보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게 두 개 전부 다 무조건 필요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만 있어도 95% 수준의 성능을 뽑아줍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확인해본 결과 이 정도의 차이라면 주변 환경에 따른 오차범위 수준이라고 봐도 될 수준인데요. 이런 느낌인 거죠. 집에선 100% 완벽한 퍼포먼스로 즐기고 밖에서 어댑터 하나만 가지고 다녀서 필요할 때 충전하고 95% 정도의 성능으로 사용해라 뭐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향성이 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 하나가 필수, 나머지 하나는 스페어 느낌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하는 게 부담이 훨씬 덜할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 메인 저장 장치인 SSD의 속도는 날아다니는 수준이고 서브 저장 장치인 하드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용량은 1TB SSD, 하드는 2TB라서 자료를 많이 저장하시는 분들도 문제는 전혀 없겠네요. 램은 32GB 듀얼 채널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작동 클럭은 2933MHz, 램 타이밍은 CL21입니다. 이제 시네벤치로 i9 10980HK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싱글코어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멀티코어 성능도 데스크탑 CPU 메인스트림 라인업과 비빌 수 있는 성능이죠. 종합 성능이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기준으로 상위 7%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노트북의 성능이 깡패인지 대충 짐작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 구동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풀 HD 해상도 풀옵션을 기준으로 평균 124프레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로드율 97% 기준인 것을 감안한 데이터예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가 엄청난 고사양 게임이긴 한가 보네요.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 풀 HD 해상도 풀옵션 기준으로 최소 226프레임, 평균 303프레임, 최대 42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냥 끝이네요. 게임 끝. 다음은 오버워치, 역시 풀 HD 해상도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하위 퍼센트는 174프레임, 평균 218프레임, 최대 282프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최적화는 진짜 엄청나네요. 끊김, 버벅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풀 HD 해상도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하위 1%는 75프레임, 평균 171프레임, 최대 200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배그는 한 번 정도 프레임 드랍이 있었고 그 이후엔 쭉 100프레임 중후반을 뽑아주더라고요. 마지막은 워존, 역시 풀 HD 해상도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하위 1%는 105프레임, 평균 149프레임, 최대 195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프레임이면 워존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스펙이죠. 게임을 하면 CPU 클럭은 39배수 전후를 왔다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CPU 온도가 게임을 하면 90도 중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을 한참 밑도는 클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는 로드율 98% 기준으로 최고 83도가 측정되었는데요. 확실히 성능도 엄청나기 때문에 발열도 엄청나고 이 발열을 시켜줘야 하는 팬도 빠르게 돌아야 하기 때문에 60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성능을 노트북에 넣었기 때문에 발열과 팬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성능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배터리 절전 모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로 두고 유튜브에서 FHD 영상을 감상하면 100%에서 10%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비하게 됩니다. 확실히 성능이 성능인지라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있는 저전력 노트북들과는 배터리 소모량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댑터 하나를 꽂고 충전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면 10에서 80% 구간은 1시간 20분, 90% 구간은 1시간 37분, 완충까지는 2시간 13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빠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더디지도 않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어로스 17X, 뭐 스펙 얘기하면은 뭐 감탄만 나옵니다. 인텔 코어 i9 10세대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GeForce RTX 2080 슈퍼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이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깔만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영상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제품은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지갑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 그리고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어로스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야, 뭐 이 제품이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뭐 이미 그 영역대를 벗어난 제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꽂히면 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알아본 게임에 의한, 게임을 위한 노트북 어로스 17X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저희 아버지께서 이 노트북을 보시더니 많이 좋은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많이 좋아요. 그리고 많이 비쌉니다. 진짜 비싸. 아우.